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 건데, 152쪽부터 154쪽까지 중에서, 교과서 1번 문제부터 12번, 그리고 14번, 요렇게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라서 풀어볼 거예요. 아직 문제 안 푼 친구들은 강의 듣기 전에 문제 먼저 풀어보고 해설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요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자, 1번.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렇게 했을 때 C는 지금 염색체네요. 그죠? 자, 이 염색체에 보면 가운데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위를 동원체라고 했었고,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얘네 각각 무슨 관계라고 했었냐면 염색 분체 관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염색 분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동일한데 그 이유는 서로 복제되어서 생성된 물질이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B라고 하는 애를 볼게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B는 DNA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DNA가 보라색 구슬처럼 생긴 이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있는 형태가 염색체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요게 바로 A고 이름은 솜덩어리, 뉴클레오솜이었습니다. 즉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뉴클레오솜을 형성하면 이 뉴클레오솜이 또다시 쭉 나열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하게 되죠. 자, 1번 A의 이름은 우리 방금 구했지. 뉴클레오솜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자, A는 뉴클레오솜이고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1번 보기 맞고요. 그 다음에 B의 구성 단위, DNA의 구성 단위는 그치, 뉴클레오타이드 맞았고 그 다음에 B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B가 바로 DNA고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곧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C는 분열하는 세포에서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염색체잖아. 그치? 분열하는 세포에서 염색체가 응축되어 나비 모양 형태로 구조를 형성했었죠. 답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서로 복제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각각 부모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아빠한테 받은 거면 당연히 복제품인 니은도 아빠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획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획형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자, 일단은 1번부터 22번으로 묶여있는 얘네들은 모두 다 상염색체에 해당했고요. 자, 1번, 2번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은 한 쌍이었는데 즉 1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한 쌍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었죠? 자, 이 둘의 관계는 바로 상동 염색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이 성염색체는 크기로 나열된 1번부터 22번이랑 다르게 성염색체라서 맨 뒤에 배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XX니까 바로 누구? 그쵸?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성별은 여자라고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염색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자, 유전자가 23개 있다. 자, 벌써부터 얘는 정답이 아니네요. 자, 유전자는요, 우리 사람의 하나의 세포 안에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46개의 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나뉘어 담기면 보통은 한 개의 염색체당 2천에서 3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상황이고, 획형 분석을 통해서도 유전자가 몇 개 있다 이런 거 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려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총 44개 있는 거 맞고 상동염색체가 23쌍 있다. 46개가 쌍을 이루어서 2n짜리의 체세포가 되니까 이거 지금 짝이 23쌍 있는 거 맞고요. 핵쌍과 염색체 수 방금 했던 거네 맞고 아버지에게서 X염색체 물려받았다. 그죠? 아빠는 X랑 Y염색체 갖고 있는데 딸한테는 X염색체를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는 Y염색체를 물려줬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상동염색체 한 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랑 상동염색체라는 거네. 그죠? A는 유전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가와 나는 또 무슨 관계야? 그치? 하나의 동원체로 묶여있네요. 얘네 둘은 염색 분체 관계다. 자, 그러면 복제품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기억도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에는 라지 A의 대립유전자 스몰 a가 있다? 아닙니다. 라지 A고. 니은에는 항상 라지 A가 있다. 자, 아빠가 라지 A 줬다고 해서 엄마가 반드시 라지 A를 줘야 돼요? 아니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염색체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면 요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죠? 자, 이 엄마 아빠가 준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A 또는 스몰 a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는 같은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맞는 정답이 되겠죠. 둘은 염색 분체 관계니까 같은 유전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 관계라고 했었고, 가와 나는 체세포 분열 시 분리되지 않는다. 어때? 아니야. 자, 염색 분체가 생성되는 이유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하고 똑같이 나뉘어 가지고 싶어서 복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체세포 분열 때는 이 염색 분체가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요 막대기 하나, 요 막대기 하나가 세포 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핵상 2N인 딸세포가 생성되죠. 체세포 분열일 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우리 수행평가도 했었잖아. 그죠? DNA 복제 횟수는 1회가 돼야 되죠. 그죠? 생식세포는 한 번 복제한 다음에 2번 나뉘어서 DNA 상대량이 원래 있던 지원기 모세포의 절반이 되는 거였어. 그죠?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복제해서 한 번 나뉘어서 원래 있던 쥐연기 체세포의 DNA 상대량이랑 같은 상대량의 딸세포를 생성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세포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나뉘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2회 분열하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나뉘니까 딸세포는 2개겠죠. 체세포 분열에서. 근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2번 나뉘기 때문에 딸세포가 4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딸세포의 DNA 양은 모세포와 같다.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자, 요 그림을 살펴본다면 같다.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일 때는 모세포의 절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딸세포의 핵상, 체세포 분열은 2N 맞고요. 생식세포 분열 N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 상동염색체 한 쌍만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염색체도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대요. 자, 지금 가시기는 보니까 원래 풀려있던 염색사 상태에서 응축된 염색체가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나과정에서는 요 나과정에서는 얘네끼리 어떻게 됐어요? 둘이는 상동염색체인데 둘이가 접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아이를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형태를. 자, 그림이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했던 대로 그려보면 동원체끼리 접합한 요런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갔네요. 그럼 세포의 핵상 변화를 써보면 얘는 짝꿍이 있는 상태니까 2N인데 이 세포 각각은 짝꿍이 없는 N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 과정은 감수 2분열이 되겠죠. 자, 이 감수 2분열 과정에서는 뭐가 분리가 됐지? 그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핵상 변화는 없이 모두 다 핵상 N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감수 1분열도 한번 써볼까? 자, 감수 1분열은 아까 설명했듯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자, 그러면 1번. 가나다 라 중에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즉 원래 사람이 2N은 46이었는데 요게 N은 23으로 분리되는 시기는 핵상이 변하는 시기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감수 1분열 다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모두 쓰래요. 자, DNA 상대량은 무조건 분열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분열하는 시기 두 곳 모두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다와 라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넘겨서 6번 볼게요.
자, 고양이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38개다. 어허, 체세포는 핵상이 2N이라고 했죠. 그죠? 자, 2N은 38이래요. 이 고양이 개체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이론적으로 몇 가지가 가능한지 써달래요. 자, 총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거냐면 38개가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몇 쌍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19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우리 했던 대로 보면 이 상동염색체 쌍이 19쌍 있을 때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줘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핵상이 2에는 4인세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2N이 4인세포는 결국에는 염색체가 2쌍 존재하는 거죠. 자, 아빠가 준 거를 선생님이 파란색, 엄마가 준 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세포가 되겠네. 그죠? 자, 이 세포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결국에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둘 중에 하나 담고 둘 중에 하나를 생식세포에 담아서 총 큰 염색체 중에 하나, 작은 염색체 중에 하나를 생식세포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큰 것 둘 중에 파란 거 뽑는 경우의 수, 빨간 거 뽑는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파란 작은 거, 빨간 작은 거 뽑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근데 동시에 뽑아야 하니까 곱해서 결국에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 4가지라고 구했단 말이지. 자, 그럼 만약에 지금은 2쌍만 있지만 요 쌍이 여러 개 쭉쭉쭉 해서 19쌍이 있어요. 그러면 요 2를 몇 번 곱해줘야 되지? 그치? 2를 19번 곱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9쌍으로 존재하는 고양이에서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 총 2의 19제곱까지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 라지 D, 스몰 d인 생물에서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생물의 생식세포에 유전자 라지 T와 라지 D가 함께 있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생식세포에 라지 T, 라지 D가 들어있으려면 둘 중에 뽑는 경우의 수 중 얘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둘 중에는 얘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뽑을 확률 아까 위에 문제랑 이어서 해볼게요. 자, 둘을 나눠서 자, 요 둘 중에 요 아이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염색체 중에 라지 D가 들어있는 요 염색체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근데 생식세포에 동시에 담아야 되니까 이 두 확률을 곱하면 결국에는 얘와 얘가 함께 들어있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생물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모두 쏘시오라고 했는데, 자, 라지 T와 스몰 t, 라지 D와 스몰 d 조합해서 총 라지 T, 스몰 t 중 하나, 라지 D, 스몰 d 중 하나를 갖는 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면 둘 중에 라지 T 뽑고 라지 D 뽑는 경우에서 하나, 또 라지 T 뽑고 스몰 D 뽑는 경우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t, 라지 D, 스몰 t, 스몰 d 이렇게 뽑을 수 있죠. 따라서 총 4가지 유전자형이 나온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가계도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청각장애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형질은 두 가지래요. 정상인과 청각장애 표현형. 그리고 청각장애는 단일인자 유전 형질이라서 두 유전자,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이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보기로 했던 거 뭐였어? 바로 부모끼리 지금 가계도처럼 표현형이 동일하다면 이 자손에서 갑툭튀가 나오나 요거를 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봤더니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지금 B라는 사람한테서 나타났네? 그러면 이 갑툭튀 자손이 갖는 형질이 뭐다? 그치? 바로 열성 표현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B 사람을 보니까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청각장애라는 형질이 정상이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열성이 되고 정상 형질이 우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우열관계를 판단을 했으니까 유전자가 어디 위에 있는지 염색체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했던 대로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야 되고 Y 위에 있는지 X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열성이라는 걸 일단 찾았고요. 이 청각장애가.
자, 이제 어디 위에 있나 봤더니 Y염색체 위에 있으려면 여자한테서는 발현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자한테도 걸렸으니까 Y염색체 위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자, X염색체 열성 유전이고 like 정록 생맹이죠. 자, 정록 생맹 유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엄마가 생맹이면 아들도 생맹이고 그 엄마의 아빠도 생맹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계도 패턴이 병에 걸린 여자가 나왔을 때 위아래 아빠와 아들이 모두 병에 걸려야 X염색체 열성 형질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염색체로는 다 설명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병에 걸린 여자를 찾아봐야 되겠네. 요 여자 패턴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아빠가 지금 뭐냐면 정상 표현형이 나와요. 그러면 X염색체 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하나 있는 거네요. 그죠? 하나라도 안 되면 모순임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상 유전자를 라지 D, 그 다음에 청각장애 유전자를 스몰 d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청각장애가 열성이니까. 자, 그러면 이 청각장애를 갖는 사람은 남자, 여자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에 차이가 없겠네요.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자, 그래서 유전자형도 성별 관련 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스몰 D 갖게 되고요. 부모는 이형접합성으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세 번째 자녀랑 네 번째 자녀는 정상이라서 라지 D를 갖고 있지만 라지 D든 또는 라지 D 스몰 D든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럼 1번. 청각장애는 열성형질이다. 맞고요. 청각장애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A라는 사람한테는 청각장애 대립 유전자, 즉 우리가 정한 거 스몰 D가 있니? 맞죠? 그 다음에 B의 유전자형은 스몰 D로 동형접합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A에게서 정상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니야. B는 스몰 D라니까. 그죠? 정상 대립 유전자는 라지 D이므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네. 자,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영인의 집안의 ABOC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우리 이거 많이 했으니까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하나인 것부터 공략을 한다. 자, O형은 유전자형이 55죠. 그러면 이 O 유전자는 자손한테 어쨌든 하나씩 물려줘야겠네. 그죠? 자, 근데 A형이래요. 그러면 얘는 A5형, 얘도 A5형, 얘는 B5형이 되겠네. 근데 보니까,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나오는 A형의 A 유전자, 그 다음에 B형의 B 유전자는 이 O형인 아빠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니까 엄마는 유전자형이 A, B가 되게 되겠네. 그죠? 자, 결국에 A, B란 얘기는 A, B형 하나밖에 표현형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희 어머니의 ABOC 혈액형은 A, B형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고 자, 영희는 B형인데요. B5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우리 A, B5라는 기호를 우성을 표현한다면 라지 IA, 라지 IB, 그 다음에 스몰 I 이렇게 각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밑에 기호를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영희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B5예요. 그럼 B5가 들어간 걸 일단 찾아야 되니까 B, B로 동형접합성인 건 해당하지 않겠네. 자, 그리고 이 혈액형은요. 어떻게 유전이 됐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단일인자 유전.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대립 유전자 한 쌍이 형질을 결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이나 4번처럼 이렇게 4개씩 있는 건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4개란 얘기는 두 쌍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이랑 5번을 보니까 우리 B유전자랑 O유전자는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야. 그러면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야? 얘네는 모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계도 봅시다. 자, 정록생맹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는 정록생맹이 어떤 염색체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정도는 외웠잖아. 그죠? 정록생맹은 X염색체 열성 유전되는 형질인데요. 요거를 그냥 외워서 풀어도 되지만 가계도 분석 연습할 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랑 2번이랑 4번 패턴을 봤을 때 1번, 2번에서 없던 형질이 갑툭튀로 4번에서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4번이 가는 형질이 뭐였지? 그치? 열성이었죠. 근데 4번이 지금 보니까 뭐냐면 정록생맹이다. 그래서 이 정록생맹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정록생맹이 X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X염색체 열성이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병녀이면 위아래로 병남이 나왔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병에 걸린 여자를 찾아야 된다고 했지. 열성인지 확인하려면. 병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병에 걸린 남자들만 있고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계도가 X염색체 열성 유전이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자, 따라서 X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도만 봤을 때는 X염색체 열성으로 해도 그 다음에 상염색체 열성이라고 해도 풀려요. 근데 교과서다 보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지 하고 그냥 가계도를 제시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알고 있으니까 뭐 당황하지 않고 해볼게요. 정상 유전자를 X, 정록생명 유전자를 X'이라고 하면 정상 남자는 XY, 정록생명 남자는 X'Y, 정록생명 여자는 X'X'이 돼요. 그 다음에 정상 여자 같은 경우는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유전자형의 한 개로 확정되는 애들부터 적어볼게요. 자, 정상 남자 갑니다. 자, 정상 남자 XY.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 남자 X'Y.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 여자는 없으니까 이제부터 정상 여자의 유전자형을 확정을 해볼게요. 자, 4번의 이 X염색체는 아빠가 줄 수 없어요. 아빠는 Y염색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4번에 의해서 2번은 X'을 갖는데 본인은 정상이니까 X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정상이라 X는 있어야 돼. 근데 11번이 X'을 갖고 있네. 요거 엄마가 준 거여야 되죠? 5번이 엄마는 X'. 자, 그 다음에 9번은 본인이 정상 표현형을 가졌어요. 즉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 하나 받고요. 아빠는 이 9번 딸내미한테 X'을 줄 수밖에 없네요. 자, 9번은 이형적 합성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본인이 정상 표현형이라서 일단 X염색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봤더니 뭐 8번이 열성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확정이 되겠지만 확정이 안 되는 상태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4번한테 X'을 봤는데 본인은 정상이에요. 즉 3번은 8번한테 정상 유전자를 물려줄 수만 있으면 돼서 유전자형이 XX든 XX'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1번 4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즉 X'은 2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어때요? 맞죠? X염색체를 엄마가 주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도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가 보인자일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잖아. 100%. 그죠? 그러니까 이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2번이 답이네. 그래서 틀린 거니까. 그지? 나머지도 봐볼게요. 자, 6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라고 했는데 6은 이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갖고 있어요. 11은 남자예요. 얘한테 전해지지 않는다? 맞지. 그지? 남자한테 6번은 Y염색체를 줘야 걔가 아들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7과 8 사이에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7번이랑 8번을 적어볼게요. 7번, 8번 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Y염색체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정록생명인 아들이려면 아빠, 엄마한테 각각 뭘 봐야 돼? 뭘 받아야 돼? 자, 7번한테서는 XY 중 Y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한테서는 XX' 중 X'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빠한테 Y 물려받을 확률 곱하기 엄마한테 X' 물려받을 확률은 4분의 1, 25% 맞죠? 자, 그 다음에 8의 정상 대립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왜냐면 아빠는 생명 남자라서 X'을 물려줄 거거든요. 됐죠? 답은 2번. 말이 조금 빠른가? 선생님 지금 퇴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 그래서 후딱 하고 가려고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듣고 싶으면 재생 속도를 조절해보세요. 자, 11번.
다음 질병을 앓는 사람 중에서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주 나오는 이 질병, 유전병 있죠? 이 유전병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프린트에 있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걸 알아야 됐었냐면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그죠? 교과에서 이렇게 4개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봐볼게요. 다운 증후군은 뭐였었냐면 21번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거야? 총 3개 있는 거였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1개밖에 없는 거였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는 유전병이었습니다. 자, 얘네 각각이 만약에 핵상과 염색체 수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자, 일단 다운 증후군이랑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수가 이상한 거죠. 근데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 수가 이상한 유전병이네. 자, 그럼 써볼게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죠?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사실 우리가 핵상을 표현할 때 상인지 성인지는 구분하지만 상염색체 중에 18번이 색인지 21번이 색인지는 반영할 수가 없었잖아. 그죠? 그럼 원래 요건 쓰지 마세요. 자, 정상대로면 EN이고요. 이게 만약에 여자면 상염색체 44개 정상 XX. 이게 여자 정상이고, 그 다음에 남자라면 EN은 44 플러스 XY가 정상 남자인데,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여기에 쓰는 상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어떻게 쓰냐? EN 플러스 1, 한 개 더 많은 거니까. 은 45 플러스 여자면 XX. 또는 남자면 EN 플러스 1은 45 플러스 XY. 요렇게 작성하는 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랑 에드워드 증후군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원래 EN은 44 플러스 XX가 정상인데, 얘는 지금 EN보다 하나 더 적고요. 어떤 게 적냐면 상염색체는 정상, X염색체가 하나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 사람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그렇지, 바로 여자다. 우리가 X염색체, Y염색체 중에서 Y가 있으면 남자고요. Y가 없으면 여자다라고 했어. 왜냐면 Y염색체 위에 이 남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성별은 여자예요. 그럼 클라인펠터는 Y를 갖고 있으니까 성별이 남자가 되겠죠? 자, 얘네는 한번 여기 옆에다 남겨줄게. 자꾸 사라지니까. 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EN 플러스 1은 45 플러스 XX 또는 EN 플러스 1은 45 플러스 X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 이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EN-1은 44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인펠터 같은 경우는 EN에다가 원래는 남자 XY 요렇게 한 쌍을 가져야 되는데 X를 하나 더 갖는 거예요. 그래서 E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XY 요렇게 썼습니다. 자, 다음 질병을 앓는 사람 중에서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터너 증후군은 일단 몇 개야? EN-1이니까 45개네. 자,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정상보다. 원래 2개가 정상인데 3개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47개네.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47개네. X염색체 하나 더 있어서. 그럼 가장 적은 사람의 후보로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알비노증이랑 고양이 울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닌데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보자면 알비노증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이상 유전병이 아니라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에요. 즉 염색체 수가 이상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염기서열 자체가 약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정상적으로 46개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이상 유전병은 맞거든요. 요것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얘는 염색체 수가 아니라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얘는 5번 염색체가 끝부분이 살짝 잘려서 생기는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로만 따지면 46개 정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건 누가 될 수 있지? 그치, 바로 터너 증후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유전병 환자 가나다의 특정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나타내지 않은 건 다 정상이라고 줬어요. 방금 했네, 반갑스. 자, 21번 염색체가 총 3개 있네요. 바로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나는 X 염색체가 1개밖에 없네. 그치, 터너 증후군.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는 XXY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 찾을 수 있네. 자, 그럼 기억. 가해 유전병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상염색체 이상이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 모두 21번 염색체는 가지니까 3개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유전병은 부모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되어 생길 수 있다. 염색체 수 이상의 원인이 바로 여기 보이는 염색체 비분리였죠. 근데 염색체 비분리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염색체가 분리가 잘 안 되면 수가 이상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각각 상염색체가 44개다 했는데 44개가 원래 정상이잖아. 그치? 나랑 다 나타낸 건 성염색체고 그림에 나타내지 않은 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정상 개수여야 되겠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3개 다 맞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나는 생식세포 분열 중인 세포에서 염색체 한 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A랑 B는요 서로 어떤 관계? 그지?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구분만 돼 있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네요. 자,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기역시기, 니은시기, 디귿시기 구분이 되죠. 그죠? 기역은 아직 간기네요. 요 시기가 G1기였고 복제가 되는 S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G2기랑 감수 1분열 시기. 그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뚝 떨어지는 시기는 말기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핵분열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감수 2분열 시기고 감수 2분열 말기 때 상대량이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역. 가의 기역 시기에 DNA가 복제되어 나의 A와 B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A와 B는 얘네잖아. A와 B. 얘네 둘이는 서로 복제돼서 생긴 거예요? 아니지.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로부터 B가 복제되어서 생기는 거니.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가 준 거니까 서로 복제된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의 니은 시기에 나가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가의 니은 시기는 G2기에서 감수 1분열 시기입니다. 자, 이때 핵상이 지금 나는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 EN 상태인 거잖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전 시기가 포함돼 있잖아요. 니은 시기에. 그러니까 관찰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가의 디귿 시기에 나의 A1과 A2가 분리된다라고 했는데 디귿 시기는 감수 2분열 시기에 해당하죠. 감수 2분열 시기에는 뭐가 분리됐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됐습니다. 근데 A1과 A2는 염색 분체 관계 맞잖아요. 분리되겠네. 이때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언제든지 하러 오시고 시험 일단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